네, 이번 설 연휴는 지난해보다 이동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연휴 이후 추이를 면밀히 봐야 할 텐데요. 계속해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도로 상황 조금 뒤에 보겠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검사소가 설치됐죠. 네. 귀성길에도 많이들 검사 받았다고요. 네, 어제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서울역에 네. 갔습니다. 서울역에도 임시선별 검사소가 있었고요. 귀성길 행렬이 이제 이어졌는데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검사가 대기만 1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상당히 줄이 길었습니다. 네. 연휴 기간 전국 선별진료소 256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신속 항원 검사나 PCR 검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PCR도 가능합니까? 네, 지금까지는 PCR도 가능합니다. 다만 2월 3일부터 그냥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고위험군, 그러니까 60살 이상만 PCR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네. 일반인들은 신속 항원 검사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사실 지금 17,000명대가 주말 영향에 연휴 영향도 있는데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휴 이후에 확진자 발생 추이 다들 정말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볼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됩니까?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 한 35만 건에서 20만 건 수준으로 많이 줄었는데 지금 확진자는 17,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휴가 지나면서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이고요. 네. 이달 중순에 3% 정도의 양성률, 그냥 검사한 사람 중에 3%만 양성이 나왔는데 최종 7.8%로 2배 이상 양성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설 연휴 지나서 검사 건수가 다시 35만 건 이상으로 늘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한 2만 7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휴가 지나가면 바로 3만 명대로 확진자 수가 올라설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3만 명대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네. 확진자가 늘면서 재택 치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규모가 커지면 가장 문제는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오미크론은 그 확산세는 빠르지만 중증도는 좀 낮기 때문에 경증 또는 무증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재택 치료로 이제 다 전환이 되고 있는데 재택 치료가 현재 7만 5천 명 정도입니다. 하루 새 재택 치료만 9천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9천 명이요? 네, 7천 명, 8천 명, 9천 명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관리 의료기관, 그러니까 재택 치료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416곳인데 최대 8만 5천 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미 89%의 포화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동네 병원도 이제 재택 치료에 참여를 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조금 늘어나서 최대 11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건강 모니터링을 저위험군은 2번 하는 것을 1번으로, 고위험군은 3번 하는 것을 2번으로 줄일 예정이고요. 의사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재택치료 확진자 수도 조금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여튼 지금 재택치료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먹는 약, 화이자의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지금 처방 수가 적다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달 중순에 팍슬로비드가 초도 물량에 2만 1,000명분이 들어왔는데 정부는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처방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2주간 506명 처방한 것에 그쳤습니다. 이 고지혈증, 협심증 등 고위험군이 갖고 있는 질병과 관련된 약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처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일부터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 요양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내일 추가 물량이 11,000명분이 더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